자,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거 있지? 그걸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미적분 가서도 또는 수학2 배울 때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익혀둬. 직선인데 직선은 뭔지 알잖아, 너희가. 근데 방정식이래. 찍어보니까 무수히 많아. 그럼 여기 이거 찍어보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좌표표에 나타내보니까 이 직선이 되더라 이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 이해돼? 아, 얘는 직선을 표현하는 함수식인데 얘를 갖다 이렇게 봐보자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방정식인 거지? 이 방정식의 해를 갖다가 좌표평면에 나타내보니까 뭐가 되더라? 직선이 되더라. 이해되니? 아,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직선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헤드를 갖다 좌표평면에 나타내보면 걔네가 직선의 형태를 띠더라 이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방정식은 뭐야? 미지수 있고 등식이 있어서 그거 해를 구하는 거잖아. 그 해를 구했어. 해를 구했더니 순서쌍이더라. 그 순서쌍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보니까 뭐가 되더라? 직선이 되더라. 님들이 이해됐어요? 아,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한 4가지로 해볼게. 봐봐. 그러면 사실 이제 뒤에 가면 요것도 직선이고 요것도 직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단 말이지. 근데 연립해서 뭐 하는 거야, 여기? x, y 구하는 거지. x는 몇이고 y는 몇이고 이렇게. 되겠지? x는 별표고 y는 뭐고 이렇게. 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야.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얘 직선이 이렇게 있어. 만나는 교점이 있겠죠? 요 교점이 별표, 콤마, 0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응? 이해돼? 그래서 딱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것은 두 개의 직선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가 있다. 그 공통으로 만족하는 건 두 직선의 무슨 점이다? 교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어요? 아, 그러면 이제 모든 관점을 뭘로 바라볼 거냐면 직선을 방정식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란 말이지. 이해돼요? 그러면 구해봐야지. 직선을 표현하는 방정식의 표현을 구해볼 거라고. 자, 처음에는 직선을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 m이 있어. 그 다음에 y절편이 주어졌다고 해보자. y절편이 b래. 자, 이럴 때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봐 라고 하면 너희가 쉽게 생각했던 얘가 함수 있잖아. 그치? 함수식. y는 기울기가 m, x 플러스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겠지? 두 번째 기울기가 있어. 기울기가 m이야. 이번에는 y절편 주지 않고 지나는 한 점을 줬어. 그 지나는 한 점이 x1, y1이래. 기울기를 주고 지나는 한 점이야. 기울기를 주고 지나는 한 점이야. 자, 기울기를 주고 지나는 한 점을 하면 y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m에 x-x1 플러스 y1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정식이 있는데 xy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런데 얘를 살짝 넘겨보면 이런 얘기지. 자, m에 x-x1 플러스 y-y1 이꼴 0이야.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몰라. 주어져 있어. 그런데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얘가 지나는 한 점이 반드시 x1, y1이 있어야 되는 거지. x1, y1은 있어야 되겠지. 응? 이걸? 오케이? 자, 봐봐. 기울기가 얼마든 관계없이 얘가 지난 점이 x1, y1이란 말이지 지금. 그럼 얘를 관찰해보면 자, 기울기 m에 관계없이 얘가 더했을 때 빵이 되는 것은 얘 x가 x1이 되고 y가 y1 되는 길밖에 없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지나는 한 점이 이거다라고 하면 x-x1 또는 y-y1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왜?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y를 훅 넘겨주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지. 이해될까? 중요한 표현이야 지금. 가장 중요한 표현.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이 결정이 되면 직선이 결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야, 지나는 한 점이 여기 x1, y1이 있어. 그 다음에 얘의 기울기라는 것은 여기 기울기 정의는 어떻게 돼?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지. 그러니까 x축하고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결정이 돼버려. 그럼 딱 이거다 이거지 이거.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 정도면 이 직선 하나로 결정이 돼. 다른 직선은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될까요? 자, 세 번째. 만약에 두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어. 서로 다른.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직선을 결정할 때 서로 다른 두 점이 결정이 되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단 말이지. 그럼 반드시 직선의 방정식 완성할 수 있다고. 자, 요렇게 두 점이 있대.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일단 뭘 먼저 찾냐면, 자, 이게 근간이 되는 거야.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이 있으면 돼.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 자, 결론.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이 완성이 되잖아. 그럼 너 직선의 방정식 완성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조건 하에더라도, 어떤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만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야. 기울기하고 지금 지나는 한 점이 y절편 0,b로 주어져 있는 거지. 맞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두 점이 주어졌지만 기울기를 완성할 수가 있어. 어떻게 완성하니? 이러면 이 좌표에서 이 좌표 빼는 변화량 발라보면 되는 거지. 자, 이 좌표에서 이 좌표보는 이 좌표에서 이 좌표 빼는 변화량 보면 돼. 자, x 변화량 분의 x2 x1 분의 자 y2 y1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 되는 거야. 되겠죠? x2 y2야. 자, x 증가량분의 y의 변화량. x 증가량분의 y의 변화량. 아니 y의 증가량. 그럼 이건 뭐니? x2 x1이야. 자, x2 x1. x2가 크다는 전제하에서 자, 얘는 y2 y1. 자, 얘가 만약에 x2가 작아도 상관없다 얘들아. 왜 작아도 상관없어? 얘하고 얘 뺐으면 얘하고 얘 빼주는 거야. 얘에서 얘 뺐으면 얘에서 얘 빼주는 거야. 변화량 보는 거니까. 알겠지? 얘에서 얘 뺐는데 얘에서 얘 빼버려. 그러면 기울기 변해버리는 거야. 알겠죠? 응? 자, 그러면 기울기 완성했어.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지난 한 점이. 지난 한 점 표현해봐. 그러면 자, x에서 지난 한 점 내 맘대로 잡을 거야. 근데 얘가 더 쉬운 점이라고 해보자. 쉬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1,2 표현 있고 얘가 100, 101 있어. 뭐가 쉬워? 얘가 더 쉽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x1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뭐야? y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이렇게 붙여주면 직선의 방정식 완성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화이야 다 알아? 그래. 참어 다 알아도 참어. 알겠지? 자, 4번 봐볼게. 4번은 이제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졌다고 해보자. x절편, y절편. 자, x절편은 a라 하고, 자, y절편은 b야. 근데 이제 이거 얘 각각을 알아두시긴 좋은데, 아무튼 뭐냐면 쟤는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이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니까 이 표현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거 반드시. 알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먼저 완성해보자. 얘가 a, 0하고 0,b를 지난다는 거지. 맞니? 야, a, 0하고 0,b를 지난대. 그러니까 a가 여기 있다고 쳐, 만약에. 그 다음에 0,b는 여기 있다 쳐.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치자. 오케이? 그럼 두 점을 지나니까 지금 x 변화량 뭐 이거 마이너스 a만큼 갔어. 이만큼 증가했어. 플러스 b만큼 갔어. 자, 마이너스 a만큼 감소하고 자, b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서 이렇게 쓸 거야. y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가 되면서 한 점 지난다. 그 점을 요걸로 택해볼게. 요걸로 택한다. 마이너스 a 이렇게. 이 점으로 택해도 상관없어. 알겠죠? 지난 한 점 요걸로 택할 거라고. 근데 이 식을 약간 변형시켜볼게. 선생님이. 자, 풀어볼게.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될 거고 자, 넘기니까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야. 자, 양변을 선생님이 b로 나눠볼게. b분의 y. 마이너스 a분의 x, 얘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얘를 훅 하고 넘겨보니까 이제 이런 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자, a분의 x 플러스, 자,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자, 이런 식이 써지면 너가 바로 x절편하고 y절편을 알아낼 수가 있어. 아,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렇게 써져 있대. 자,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1이다. 그럼 x절편 바로 뭐야? 2야. y절편은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당연하지. x절편을 구하려면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거 빵이 돼버리니까 x는 2가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런 논이야. 그래서 결론 봐봐. 요거 네 가지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뭐가 중요한 거야?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만 주어지면 뭘 완성할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 완성할 수 있다는 거야.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지면 된다 이거야. 문제 풀어보자. 자, 몇 번 볼 거냐면 1013번. 자,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려면 뭐 기울기하고 뭐 찾으면 돼? 지나는 한 점 찾으면 돼? 기울기.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난대. 선분의 중점. 그럼 선분의 중점을 먼저 찾으면 되지. 지난다니까. 그치? 그럼 저의 중점은 얼마가 되는 거야? 1,4. 아, 중점 1,4야.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네. 기울기 나와 있어. 지난 한 점과 기울기 나와 있으니까 완성할 수 있어. y는 자, 2. 그쵸? 자, x 마이너스 얼마? 1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 님들 이해되시겠어요? 이 표현을 잘 알아둬야 돼. 기울기 갖고 있고 지난 한 점 딴딴 이 표현 된다 이거야. 자, 넘겨서요. 넘겨서 만약에 1016번 같은 표현이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만 바라보시면 된다고. 자, 직선이 있는데 점 2,-1을 지난데 저 직선이 그러면서 얘가 x축의 양의 부분과 이루는 각이 60도야. 그러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60도라고 하면 너한테 뭘 준 거야, 저거? 기울기 준 거야. 자, 60도를 이룬대. 근데 우리 기울기를 뭐라고 한 거니? 기울기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x 증가량, 이거 x 증가량. 자,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근데 이거 직각삼각형이래. 그러면서 얘가 60도래. 그럼 자, 이것분의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60도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60이야. 탄젠트 60 얼마일까? 예? 예? 루트 3. 자, 그럼 기울기 줬으니까 완성할 수 있겠죠. 지난 한 점. 자, 완성해 봅시다. y는 루트 3에 지난 한 점이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완성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017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로 가봅시다. 자,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두 점 얘가 있대. 그러면 야, 너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야, 직선 위에 점 찍으라니까 직선 이렇게 그어놓고 위에 점 이렇게 적어놓는 거.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직선 위에 점은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야, 이걸. 직선 위에 점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 진짜 있었어. 직선 이렇게 그어놓고 선생님 위에 점인데.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자, 일단 완성해보자. 뭘 완성할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 자, 일단 지나는 두 점이 있는데, 자, 기울기 먼저 구해야 돼. 기울기. 여기서 여기 빼줘. 4. 그 다음에 저기서 저기 빼주면 8이야, 8. 맞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 뭘로 잡아줄 거니? 3,3 잡아줘도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잡아도 돼. 3,3 잡아주자, 이렇게. 지난 한 점 이거네. y는 직선이야. 됐죠? 그럼 이 직선 위에 뭐가 있대, 지금? 두 점이 있대, 두 점. 자, a,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8. 근데 위에 점이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 맞지? 그렇죠? 그럼 다시 표현해보면 얘는 2x에, 자, 2x에 마이너스 얼마? 3. 자, 집어넣자. 집어넣어, a. 자, y는 지금 2x 마이너스 3이니까 집어넣어서 표현하면 마이너스 7에 2a 마이너스 3이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 5, b 집어넣자, 여기다가. 자, b 집어넣고 2 곱하기 5, 마이너스 3. 얼마? b는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야? 5 이렇게 된다니. 이해되시겠니? 자, 그 다음에 1021번 봐봐. 자, 이때는 x절편, y절편을 줬어. 그런데 지금 2,3을 지나는 한 점 줬어.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야, 지나는 한 점 줬으니까 직선 L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니? 기울기 구해야 된다고, 기울기. 되겠죠? 기울기야, 기울기 구해야 돼. 기울기 구하자. 근데 x절편이 y절편의 2배야, 2배. y절편 0이 아니래. 그럼 표현해봐, 봐봐. x절편하고 y절편이라는 놈은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또는 지 맘대로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 막 이렇게 지 맘대로. 그렇겠지. 지나가는데 여기 x절편이 있는데 이 x절편이 y절편의 2배래, 2배. 2배일 때 구하래.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가져가면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자, x절편을 내가 a라고, 2a라고 했다, 얘가. 그럼 y절편은 a 이렇게 쓸 수 있어. 2배니까. 그러면서 너한테 2a 분의 x. 뭐야? 아까 공식이야? x절편분의 y, x. 자, y절편 a분의 y는 뭐다? 1이다. 네 번째 알려준 거야.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이나? 2,3 지난다. 그럼 집어넣으시면 돼. 그럼 a가 구할 수 있겠지? 집어넣어. 그럼 2a에 2 플러스, 자, a분의 3 이렇게 돼. 1. 자, a 양변에 곱할까? 2a 곱할까? 그럼 2 플러스, 여기 6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a가 4니까
너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에 완성해봐 하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완성할 수도 있고 이 공식을 기억하고는 있어 얘들아. 그런데 지금 2,3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 2,3이. 근데 얘가 2,3 이 점을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겠지.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x절편 y절편이니까 x절편이 2배. 그럼 가령 이거라고 해보자. 이것분의 이거 2배래. 그럼 2배니까 이거의 2배니까 기울기 자체는 봐봐. 여기가 2a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그럼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울기. 맞니?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봐. 이렇게. 이 점 지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너한테 기울기가 여기가 얼마? 2a. x절편이니까 근데 y절편. 여기가 a 이렇게. 그럼 기울기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마이너스 1. 이때는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런데 얘가 y절편은 0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힌트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런데 저기다 4 집어넣으면 기울기 얼마 나오니? 2,4. 여기가 3이고 6을 지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나면 얘가 잠깐만 2,3인데 쑥 지나서 여기가 이것분의 이거니까 그렇지. 그럼 a가 2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야 식을 완성해보면 여기 4야 4? 4 집어넣게.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냐면 8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야. 이렇게 답은 요건데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지금 2,3을 지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점을 지났는데 기울기가 지금 얘가 3이잖아. 아, 나 잘못 생각했지? 바보다, 바보. 지금 x절편하고 y절편이니까 아무 상관없지, 이거는. 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x절편하고 y절편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쵸? 그럼 봐봐.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 자, 여기 이게 x절편, 이게 y절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것이 2a이고 이것이 a다 이런 결론 얻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지난 한 점이 지금 2,3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x-2에 플러스 3 이렇게. y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거하고 똑같은 식이 나온다 이거지. 이해될까? 자, 그렇다. 자, 여러분 센수학에 있는 151페이지에 이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부터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어떤 조건이 나타나는지 한번 봐봅시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세 점이 자, 요런 한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 세 점이 우리 편의상 A, B, C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라고 하면 지금 A라는 점을 선생님이 임의로 x1, y1이라고 놓고 자, 이라는 점을 x2, y2라고 자, 그 다음에 C라는 점을 x3, 자, y3로 봅시다.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직선을 결정할 때 우리가 두 점이 있으면 한 직선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자, 두 점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우리가 기울기라는 거 있었어요. 기울기. 자, 기울기는 만약에 AB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바라보면 당연히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C를 바라보는 기울기, BC를 지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라고 하면 당연히 보이는 것 같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만약에 A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여기 보이는 자, 세 직선의 기울기는 결국 같은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이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B의 기울기는 자, x2-x1 분의 자, y2-y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어서 BC라는 것은 자, x3-x2 그 다음에 y3-y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같고 그 다음에 AC 의 기울기니까 x3-x1 그 다음에 y3
3-y1이 같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면 자, 이미 두 점을 잡고 나서 걔네들의 기울기를 구하면 서로 모두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지금 1024번에 센서 1024번입니다. 페이지는 우리가 151페이지예요. 자, 151페이지에 1024번 보면 A란 점이 지금 1,K고요. 그다음 B란 점은 K,7이에요. 그 다음에 C란 점은 5,11이 되겠죠. 자, 이게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모든 K값이에요. 자, 한 직선 위에 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면 자, 방금 설명했던 요 개념으로 풀어낼 수가 있겠죠.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편의상 AB를 지난 직선과 BC를 지난 직선은 AC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기 때문에 자,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AC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와 자, 그 다음에 뭐 B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럼 A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자, 5-1분의 지금 11-K 이렇게 될 거고 자, K하고 B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자, 5-K에 그 다음에 11-7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X자로 곱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곱해내시면 11-K이고 자, 5-K 자, 이거 4 곱하기 자,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16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개하면 K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16K 이렇게 될 거고 자, 플러스 50에서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구하고자 하는 지금 모든 K의 값의 합이기 때문에 자, K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16K에 자, 얘를 갖다 계산해 주시면 뭐 39 정도 되겠네요. 39.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모든 실수 K값의 합이니까 우리 근각계수 사용하게 되면 자, 요거의 실근을 우리가 K1 또는 K2라고 했을 때 요네들의 합이니까 자, 답은 얼마가 되냐? 16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도형의 넓이를 분할하는 직선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형의 직선을 분할하는 개념. 자, 이제 도형의 넓이를 자, 어떤 직선 자체가 분할한답니다. 를 분할하는 직선. 자, 직선이 있는데 이제 도형의 넓이를 분할할 건데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거는 우리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의 넓이를 분할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나면 삼각형의 넓이를 분할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 5개념입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자, 2등분하는 직선은 넓이를 자, 2등분. 자, 2등분하는 직선은 자, 반드시 삼각형의 어떤 하나의 꼭지점을 지나야 됩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이미 하나의 꼭지점, 이 점이 됐든 이 점이 됐든 이 점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의 꼭지점, 만약 이 점을 지난다고 했을 때 이 점을 지나면서 하나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점을 지나야 되냐면 중점을 지나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꼭지점 하나를 지나고 자, 2등분하는 직선은 반드시 하나의 꼭지점을 진다. 한 꼭지점과 그 다음에 그 꼭지점을 바라보는 변이겠죠. 자, 이변의 중점. 그놈의 자, 대변의 중점을 꼭지점과 그 마주보는 대변이죠. 마주변의 중점을 자,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판별하셔야 돼요. 지나는 직선이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꼭지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중점을 지나는 것은 이 삼각형하고 지금 이 삼각형 자체가 한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같은 거죠. 그래서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밑변의 비는 넓이의 비하고 같기 때문에 당연히 자, 요것이 2등분되는 요 중점을 지난 이 직선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넓이를 같게 만들기 때문에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직사각형이나 또는 자, 정사각형, 자, 마름모죠. 자, 마름모 이런 것들은 자, 어떻게 지나면 되냐면 두 대각선 있죠. 얘는 두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이제 넓이를 이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뭐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사각형이 있는데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것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겠죠. 그 직선이 이렇게 있던 또는 뭐 이렇게 있던 아무튼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자 넓이를 이등분한다라고 되겠죠. 자 보다시피 만약에 이런 직선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이는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의 넓이는 합동이 되면서 넓이가 같게 된다는 얘기죠. 자 뭐 마름모 같은 경우도 한번 봐봅시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요 마름모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마름모니까 자 말은 뭐예요?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근데 얘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수직 이등분 하잖아요. 서로 다른 걸 수직 이등분하는 상태에서 요 교점을 지나게 되면 자, 요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었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이등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자, 여러분에게 출제되는 뭐 포인트는 자, 이게 삼각형이나 또는 직각삼각형, 정사각형 마름모인데 자, 삼각형은 반드시 하나의 꼭지점을 지난 다음에 그것의 대변에 중점을 지나면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고 직사각형은 자, 얘 대각선의 중점이 되겠죠.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우리가 뭐라고 바라볼 수 있냐면 넓이를 이등분한다고 바라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센서하게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27번이죠. 1027번. 잠시만요. 자, 1027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 꼭지점이 있대요. 자, 세 꼭지점이 있고, 자, 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 넓이를 점 A를 지난다고 했어요. 점 A를 지난 직선 L이 이등분할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 전해드렸던 이 개념에 의해서 구해보면 자 A라는 것은 하나의 꼭지점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A점을 편의상 선생님이 나타내 보겠습니다. 정확한 좌표상에서 자 나타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개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요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점 A를 지나면서 일단 우리가 점 A를 지나면서 어디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지난다고 했죠. 자,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이 이거다. 라고 하면 자,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하고 얘의 중점을 지난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요 대변의 중점을 구하자고 하면 자, 얘하고 얘에 더해서 2로 나누는데 4, 여기에 더해서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딱 하나로 결정이 되니까 자, 구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구한다? 자,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구한다. 자, 기울기라는 것은 자, 이거에서 이거 빼던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자, x 변화량 분에 자, y 변화량 바라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지난 한 점을 선생님이 이걸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x-1 플러스 4라고 해서 y는 이걸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계산해 주시면 자,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x-1에 플러스 4가 돼서 자, 마지막 계산 마이너스 2x에서 플러스 6 이렇게 돼서 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라는 개념을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28번을 봐보겠습니다. 1028번. 자, 1028번은 이렇게 되겠죠. 자, 직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이든 우리가 정사각형이든 마름모이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다. 자, 요 개념인 거죠. 자,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두 개의 직사각형을 동시에 이등분 하려면 자, 요 대각선의 교점인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얘의 대각선의 교점인 거죠. 그것을 동시에 지나면 되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중점이라는 것은 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또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점이 지금 3,4네요. 자, 이 점은 1,1이기 때문에 자, 요 점의 중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집어넣으면 자,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중점을 구했어요. 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마찬가지로 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자, 얘네의 중점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중점을 동시에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다.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딱 뭐 하나로 결정이 되겠네요. 자, 하나로 결정이 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자, 근데 기울기만 구하라겠네요.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자, 얘분의 얘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자, 2분의 5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4분의 이거 2분의 8 4 그래서 답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분할하는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를 넘기셔서 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정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자,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자, 이 정점을 지난 직선을 선생님이 구별을 해서 자, 하나의 직선에서 정점을 지나는 경우하고 두 개의 직선이 정점을 지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일단 처음에 하나의 직선에서 자, 한 직선이 정점을 지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자, 이런 거죠. 자, y는 이렇게 자, mx 마이너스 y에 플러스 만약에 자, m 이렇게 봅시다. 플러스 5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0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자 여기 주어진 m이라는 것은 지금 정확히 말하면 자 x 앞에 있는 개수기 때문에 뭐다 기울기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자 이 m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미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m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자 y 플러스 5 이렇게 된 거죠. 0.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요 방정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자 m 값에 관계없이 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면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 m값에 관계없으려면 요거 앞에 있는 요것이 0이 돼야 되겠죠. x 플러스 1이 0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동시에 뒤에 있는 이게 마이너스 y 플러스 5도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x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을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5라는 값을 가지면 되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 자,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어떤 점이냐라고 얻어낸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사표평면에 나타내보면 이렇게 돼요. 자 m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 자체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y는 이렇게 해서 자 m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딴딴딴딴 해서 뭐 딴딴딴 5. 자 이 점을 지난 직선이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된다?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존재할 수도 이 점을 지난 직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을 수가 있는데 이 m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한 점을 이제 정점이죠. 그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 정점을 주어지고 m값에 관계없이 정점을 하나 주어지고 이 정점과 또 다른 어떤 점을 지났을 때의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게 될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보면서 갑시다. 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만약에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실수 k값의 값이 항상 점 P를 지날 때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럼 이제 k값에 관계없이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 식을 갖다가 뭘로 묶어내면 되냐? k에 대해서 내가 묶어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개해서 자 2kx 전개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y에서 전개해서 플러스 2y 이렇게 될 거죠. 3k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k에 대해서 묶어내시면 얘가 이렇게 되죠. k 자 2x 자 여기에 k가 들어가 있네요. 플러스 y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얼마나? 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 뒤에 묶어내겠죠? x 자 마이너스 플러스로 묶을게요. 선생님 마이너스 x입니다. 자, 마이너스 x고 여기가 플러스 2y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는 여기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 선생님이 한 직선을 지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죠.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케이스 중에서 두 번째 케이스 먼저 얘기 드리고 갈게요. 자, 이런 상황을 보이는 이 두 번째 상황은 이의 두 직선이 자, 가리키는 지나는 상황에서 두 직선이 표현되는 상황이죠. 두 직선이 정점이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지난 정점이 있는 경우. 자,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만약에 자 선생님에게 주어진 어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얘하고 대비되는 어떤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뭐는 다르냐면 기울기가 다르다고 해봅시다. 기울기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나긴 만난다. 라고 해봅시다. 만나긴 만난다. 근데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라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아니 c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임의 실수 k 값을 도입해서 선생님이 자 k는 임의 실수입니다. 임의 실수에서 k 값 도입한 다음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동시에 자, 이 말의 의미는 이 방정식인데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 당연히 이것이 0이 되고 자, 얘가 0이 되는 상황이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k값에 관계없이 자, k값에 관계없이 이 방정식이 성립하려고 한다고 하면 자, 앞에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 표현이 0이 돼야 되고 자, 이 직선의 방정식 표현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동시에 0이 되는 그때의 x, y 값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얘 편의상 L1이라고 해보고 얘는 편의상 L2라고 했을 때 즉 L1과 L2 표현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어떤 교점이 있는데 얘가 한 정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 점이 k값에 관계없이 정점이 된다. 라는 거고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표현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 직선은 무수히 많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 무수히 많게 표현되는 이 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k값에 관계없이 자, k값에 관계없이 이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표현이 되는데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동시에 0이 되는 그때의 x, y라는 값은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수히 많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을 다시 표현해 볼 수 있죠. 자, 두 직선이 있는데,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자, 지나는 자, 직선의 방정식 표현을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직선을 자, 임의의 실수 k값으로 묶어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k를 여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k값이 붙어있는 이 2차 방정식 식은 k값에 관계없이 표현될 수 없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k값에 관계없이 표현이 될 수 없다. 이 방정식 표현으로는 이 직선의 방정식 표현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반드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 되지 않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 표현이 안 된다. 그럼 어떤 게 표현이 안 되냐라고 하면 뒤에 붙어있는 k 뒤에 붙어있는 이 방정식 표현은 죽어도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표현할 수 없다. 얘는 지날 수 없다. 왜냐? k값이 어떤 실수를 값을 갖더라도 얘가 0이 되는 상황에서 얘를 0이 만들게 되는 값은 존재하더라도 이 값은 하나 존재하죠. 정점이니까. 하지만 여기 L2라는 지금 여기 표현에서 얘가 L2게 되겠죠. L2. 얘가 L2니까 자, L2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때의 어떤 k값에서 임의의 k값에서 x, y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k값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자, 요 직선은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 k값에 의해서 k값에 관계없이 요거하고 요것이 빵 되는 점은 딱 하나의 점이에요. 요 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표현할 수 없다. L2는. 하지만 L1은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k가 0이 되는 동시에 k가 0이 돼버리잖아요. 0이 되는 동시에 요 직선은 온전하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L2라는 것은 얘가 빵이 되는 상황에서 얘가 빵 돼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근데 얘가 만족하는 점. 얘가 만족하는 직선은 딱 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타낼 수 없다. 얘. 그래서 k 뒤에 있는 이 방정식 표현은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여러분. 자,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은 어떤 점이냐라고 하면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은 얘가 빵이 되고 얘가 빵이 되는 지점이죠. 그런 지점이겠죠?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두 직선의 교점이 되겠죠. 두 직선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라고 하냐면 뭐 둘이 연립하면 되겠죠. 여러분. 연립하셔야 되겠죠. 연립하면 자, 지금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이고 자, 얘를 연립하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y는 4예요. 자, 다시 얘를 갖다가 뭐 2를 곱하면 4x에 플러스 2y고 그 다음 마이너스 6이겠죠? 이거 연립하면 좀 빼겠습니다. 빼겠으면 5x에 빼면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넘기면 y는 1이라는 점을 지나고 이것이 두 직선의 교점이 되겠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1이죠. 자,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난 점은 마이너스 2,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2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냐? 루트 5가 되겠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어디를 보냐면 자, 자, 여기를 봐보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표현되는데 얘가 일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해봅시다. 일사분면에서 만난다.
자,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의 m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봐봐. 자, 요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요 직선은 자,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요 직선. 자, 저 직선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x절편, y절편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자, x절편, y절편을 표현하시면 돼요. 자, x절편, y절편을 구하시면, 자, x절편은 y가 0일 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은 x가 0이 되니까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아니죠? 선생님 잘못 보네요. y가 2니까, 자,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x절편과 y절편을 쓱 이어버리면 이 직선이 되는 거고, 지금 이의 직선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런 직선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요 직선하고 일사분면이 돼야 되는데, 자, 처음에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한 직선 위에 반드시 지난 정점을 바라보시면 되고, 얘는 m으로 묶으면 m 플러스, 자, 1 이렇게 될 거고, 자, y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으로 바라보면 y는, 자, m의 x 플러스 1을,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점이 반드시 지나는 점, 반드시 m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겠죠. 보십니까? 얘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됐을 때 y값은 1이니까, 자, 마이너스 1, 자, 1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지점이 된다는 거죠. 맞죠?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양하게 있겠죠. 다양하게 있는데, 일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만나는 경우예요. 그럼 어디까지 m값이 변했을 때 만나냐라고 하는 기준점을 찾아보면, 자, 이렇게 지날 때, 이렇게. 자, 여기 y절편을 지날 때까지, 그 전까지가 일사분면이 만나는 거예요. 자, 이 절편에서 만난다는 것은 축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준점을 삼으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날 때, 즉 x절편을 지날 때까지 이 절편, x절편을 지나기 전까지가 일사분면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m값의 범위라는 게 이렇게 되겠죠. m값의 범위는, 자, 이 y절편을 지날 때의 기울기를 바라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만큼, 1만큼 증가하고 1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 되고요. 이때의 기울기는, 이때의 m값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의 m값 구해봅시다. 이때는,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자, 얼마만큼? 3만큼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3만큼 감소하고, 얼마만큼? 1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자, 기울기는, 이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자, 기울기 m값의 범위라는 것은 일단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답은 이건데, 만약에 질문이 이 점이 A점이고 이 점이 B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점 AB하고 점 AB와, 아니, 선분 AB와 지금 요 직선이죠? 요 직선과 선분 AB가 만나게 하려고 한다. 만나려면의 의미는 여기 축에서 만나도 되고 여기 축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선분 AB와 만나려면의 m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제 등호가 들어갈 수 있겠죠. 만나려면. 자, 이 점을 주의하시면 돼요. 등호가 들어갑니다. 자, 왜 축에서 만나도 만난 거지만 얘는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축에서 만나는 것은 일사분면에 들어가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 얘는 거기에 있는 1037번에 보시면 등호가 들어가 있는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어요. 자, 1037번은 그 밑에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4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앞서 개념 설명 드렸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미의 K값에 대해서 표현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표현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관찰하시면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답니다.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연립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연립한 다음에, 자, 요 점을 또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상황을 표현해보면 이런 거죠.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의 직선을 선생님이 대충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직선은 2x-3y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교점을 지나는 상황에서, 교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점, 4,-1을 지난답니다. 자, 4,-1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딱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 직선을 구해봐 라고 하는 거죠. 이 보라색 직선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러면 이제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점을 직접 구해서, 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보라색 직선을 구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앞서 배웠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했냐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했죠. 2x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4 플러스에 얘가 k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임의의 실수 K값에 대해서 얘도 0되고 얘도 0되는 점은 바로 이 교점 베꼈기 때문에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다. 하지만 얘가 이 상황에서 4, 마이너스를 또 지나고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입해 봅시다. 대입했더니 자, 2 곱하기 지금 4가 되겠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4 플러스 K에 자, 2 곱하기 4 집어넣으시고 플러스 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꼴 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냐면 우리가 K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이걸 셈해 봅시다. 자, 8 플러스 3 그 다음에 4기 때문에 15가 되겠죠. 플러스 K에 자, 요거 계산해 봅시다. 자,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지금. 그다음에 마이너스 5니까 자, 3이 되겠죠. 곱하기 4. 그래서 이꼴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K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 K값이 마이너스 5다. 그럼 우리가 K값, 구해진 K값을 여기다 집어넣은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다 얘의 교점과 또 다른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야. 자, K5를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자, 마이너스 5를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자, 마무리해서 얘를 갖다 셈해 주시면 자, 2x에 자, 마이너스 3y 플러스 4 자, 마이너스 10x에 자, 마이너스 5y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x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y에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죠. 자, 8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결국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고 저기서 a값이란 게 1이고 b값도 1이기 때문에 요거를 셈해 주시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센수학에 있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센수학에 유형 23번이죠.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자, 먼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정확한 상태는 모르겠지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행한 상태가 있겠죠. 평행. 자, 이런 거는 평행한 상태. 자,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일치. 자, 일치하는 경우에요. 두 직선이 완전히 포개지는 상태. 그걸 일치한다고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데 얘가 특별하게 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나 평행한 경우나 일치한 경우나 수직인 경우를 자,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과 그 다음에 표준형 상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표준형 상태에서 바라보면 자, 하나의 직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mx 플러스 n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 다음 직선이 y는 m'에 x에 플러스 자, n'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조건은 당연히 m하고 자, m' 자체가 기울기만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기울기가 다르면 직선은 무한의 개념이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평행인 개념은 일단 m하고 n', 즉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대신 자, n하고 n'이라는 것은 우리가 y절편이니까 y절편까지 같으면 여기 일치한 상황이 돼서 자, y절편 달라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일치한 상황은 모두 다 같은 상황이 이렇게 되겠죠. 일치한 경우. 자, 수직인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수직인 관계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되어 있죠. 자, 기울기의 곱이 자, 수직 관계는 조금 중요한데 수직 관계는 기울기의 곱 자체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수직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선생님이. 자, 수직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요 직선하고 자, 요 직선이 수직 관계가 이렇게 있대요.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편의상 선생님이 이 직선을 갖다가 y는 기울기가 m에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1이고 여기가 m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자, m 여기는 마이너스 m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것분의 이것이니까 기울기가 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의 기울기를 우리가 기울기를 이렇게 봅시다. 얘의 기울기는 자, 이것분의 이거니까 여기를 m분의 1로 잡아볼게요, 선생님. 자, m분의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를 m분의 1로 하지 말고 m이라고 해봅시다. 자, m. 그러면 여기가 자, m분의 1의 x 플러스 1이라는 이제 기울기를 갖겠죠. 얘는 m분의 1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m분의 1이겠네요. 자, 마이너스 m분의 1. 이렇게 갖게 돼요. 자, 보다시피 이제 수직관계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자,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를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라는 것은 자, 봤듯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니까 이 루트에
루트에 이렇게 되겠죠. 루트에 자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루트에 얘는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선생님 이 길이하고 지금 이 길이를 살펴본 겁니다. 그럼 이 길이는 얼마냐라고 했더니 이 길이는 자 m 마이너스에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 길이야. 그럼 얘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면 얘가 수직이 된다는 보장이 된 거죠. 자, 그럼 루트에 지금 m의 제곱 플러스 1 분의 1 플러스의 제곱 루트에 자 m의 제곱 플러스 1이죠. 요거의 제곱는 자 m 플러스 n분의 1의 전체 제곱하고 같은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자 m의 제곱 분의 1이고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얘 제곱하면 m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m의 제곱에 플러스 자 m 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보다시피 얘하고 얘가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수직인 상태에서 이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울기의 곱이 자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수직인 상태에서는 기울기의 곱이 반드시 마이너스 1이다. 요걸 기억하십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표준형에서 살펴본 거죠. 표준형. 자, 표준형에서 자, 얘가 표준형이라는 걸 딱히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자, 얘를 표준형이라고 해요. 근데 일반형에서 살펴볼게요. 일반형. 자, 일반형은 우리가 직선의 일반형은 이렇게 표시했죠. 자, A에 X 플러스 B1 플러스 C는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0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형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이렇게 고쳐주면 기울기하고 지금 y절편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 얘를 갖다가 y는 이라고 고쳐주면 b분의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를 고쳐주면 자,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 프라임 분의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의 a 프라임 분의 b 프라임이군요. 자, 얘는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자, a 프라임 x 마이너스 자, b 프라임 분의 c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고 했잖아요. 기울기만 다르면 되니까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기울기가 다르면. 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자, 이렇게 바라보면 플러스 만들어줘 이제 부담 없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자, 우리 이거하고 이걸 갖다 바꿔씁시다. 자, a 프라임분의 a하고 자, b 프라임분의 b 이렇게 바꿔쓸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b 관계니까 여러분들이 자, 2분의 3 하고요. 자, 4분의 6 이거는 같은 거죠. 그런데 이 b 관계를 이렇게 얘 바꿨으면 6분의 3하고 자, 이거 교차로 바꿨습니다면 4분의 2 관계는 똑같은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관계니까 얘를 바꿔서서 선생님이 b 관계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태면 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a 프라임분의 a하고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기만 하면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a 프라임분의 a하고 b 프라임분의 b를 갖다가 내가 기울기의 b라고 할 겁니다. 기울기의 b.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얘분의 얘죠. 자, b 프라임분의 c, 그 다음에 b분의 c, b 프라임분의 c를 갖다가 선생님이 절편의 b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c분의 c 프라임 또는 c 프라임 대 c를 갖다가 선생님이 자, y 절편의 b라고 할게요. y 절편의 b. 자, 그럼 이렇게 가져갑니다. 개념을. 자, 일반형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기울기의 b, 그 다음에 y 절편의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형을 표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우리가 기울기가 다르면 되니까 기울기의 b는 자, 얘분의 얘니까 a 프라임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분의 얘가 또 기울기의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의 b가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기울기의 b가 같다.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자, 일반형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분의 얘라고 관찰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행일 때는 우리가 기울기의 b는 같고, 자, 기울기의 b는 같습니다. 자, 기울기의 b는 같고, 뭐는 달라라? y절편의 b는 달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y절편의 b는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C' 대 C는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아라. 라고 하면 되니까 A' 대 A하고, 자, B' 대 B. 그 다음 마지막에 C' 대 C가 모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수직인 관계죠. 자, 수직인 관계는 자, 기울기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의 B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기울기의 B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갖다가 A' 분의 A 곱하기 B' 대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기울기의 비니까 이렇게 관찰하셔야 되겠죠. 기울기의 곱이니까 여기서 두 개의 기울기를 찾아내시면 자, 얘에서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것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니까 자,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플러스. 자, 둘이 곱하면 플러스. 자, 그래서 얘 곱하면 자, a 곱하기 a 프라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얘 곱하면 b 프라임 b예요. 그럼 b 곱하기 b 프라임을 넘깁니다. 그럼 마이너스 b 곱하기 b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다시 넘기면 우리가 a 곱하기 a 프라임 플러스 b 곱하기 b 프라임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 수직인 관계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보다시피 a 곱하기 a 프라임과 b 곱하기 b 프라임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딱히 일반형이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아도 얘를 갖다가 어떻게? 자, 표준형을 고쳐준 상태에서 요 조건들만 우리가 깨우치고 있어도 사실 가능하긴 한데 자, 일반형을 갖다가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주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얘 a, b, c가 어떤 숫자가 아니고 미지수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형 자체로 이 조건을 놓고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더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44번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니까 두 직선이 있고 지금 일반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형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자, 평행하고 수직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때의 K값하고 K값을 각각 따로 줬네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하고 곱을 구해봐라 라고 했고 자, 베타는 0보다 크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반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 K-2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자, K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편의상 이렇게 갈라놓고 나서 지금 얘분의 얘를 기울기의 B라고 할 거고 이거분의 이거를 갖다 우리가 절편의 B, Y 절편의 B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평행이라고 하면 선생님 뭐만 같아라고 했냐면 기울기의 B만 같아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평행 관점 보면 자, 기울기의 B가 같으니까 K분의 지금 K-2가 같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분의 3이 같아야 돼요. 하지만 얘는 자, 마이너스 3분의 2라고는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절편의 B까지 같으면 일치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자, 요 상황을 보고 계산을 해봅시다. 요렇게. 자, 계산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X자로 곱하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2 그 다음에 3K 이렇게 되겠죠. 자, 넘겨서 4K니까 K는 얼마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K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 자, 얘가 얘의 B하고 같으면 얘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죠. 자, 마이너스 1분의 3의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B는 같지 않겠죠. 그래서 K가 2분의 1이면 평행 관계가 유지되고, 자, 이때가 K값을 알파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무슨 관계냐? 수직 관계다. 자, 수직 관계는 우리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추정해도 되는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데, 좀 전에 이렇게 했죠. K-2 곱하기, 자, K. 자, X 계수 곱하기, 그 다음에 Y의 계수가 되겠죠? Y의 계수는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0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K의 제곱에 마이너스 2K고 얘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1하고 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인데 K라는 것이 지금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때 K가 되는 것은 베타라고 했고, 자, 여기 문제 조건에서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큰 3이 베타 값이 된다는 얘기죠. 자, 3.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이 2분의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직선의 자,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유형 24번으로 가서 우리가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바라보겠습니다.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단 세 직선이 첫 번째, 자, 세 직선이 모두 자, 기울기가 다르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른 경우. 자, 얘는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른 경우. 자, 이렇게 되겠고, 자, 다른 경우는
직선의 모든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편의상 자 여기를 L1하고 자 L2 그 다음에 여기를 L3라고 합시다. 그럼 L1하고 L2, L3의 기울기를 M1, M2, M3라고 했고요. 자 얘의 기울기를 갖다가 M1이라고 하고 얘의 기울기를 갖다가 M2라고 합시다. 얘의 기울기 M3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M1하고 자 M2하고 M3가 다르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이 경우에서 이렇게 봅시다. 얘들이 한 점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제외합시다.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제외. 자,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른 경우에서도 자,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르지만 얘가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자, 제외로 하고 우리가 제외를 하고 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세 직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인데 평면을 만약에 이 평면을 가른다라고 하면 이 평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자 여기 한 평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두 개의 평면, 세 번째 평면, 네 번째 평면, 자 다섯 번째 평면, 자, 여섯 번째 평면, 해서 일곱 번째 평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평면을 임의의 평면 자체를 평면을 지금 몇 개 평면을 자 7개로 나눈다. 하나의 평면을 여러분이 보다시피 7개의 평면으로 나눈다. 7개로. 자, 7개로 나누고 있죠. 자, 7개로 나눈다. 두 번째는 얘는 삼각형을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자, 번호 7번의 평면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삼각형을 만든다. 자, 이런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케이스 두 번째로 가서 자, 세 직선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해봅시다. 세 직선이 자, 기울기가 모두 다른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세 직선이 기울기가 모두 달라요. 자, 기울기가 다른 상태. 모두 다른 상태. 다른 경우인데 이번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해봅시다.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세 직선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 L1하고 자, L2가 있고 L3라고 하면 자, L2하고 L1하고 L2가 지나는 그 교점이 다시 L3가 지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특징이 자, L1과 또는 L3여도 상관없어요. L2와 의 교점을 또 다른 직선 L3가 지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L1하고 L2의 교점이 여기 있을 텐데 또는 여기 있을 텐데 자, 이 교점을 L3가 다시 지나지 않죠. 자, 다시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죠. L1과 L2의 교점은 이거죠. 그 교점을 L3가 지나지 않는 거죠. 되겠죠? 근데 얘는 L1하고 L2의 교점을 L3가 지난다라고 하면 자, 모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 같은 경우는 평면을 어떻게 나누냐라고 하면 두 개의 평면을 자, 보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눌 수 있겠죠. 6개. 그래서 얘는 평면을 몇 개로 나눈다? 평면을 하나의 평면을 6개로 나눈다. 그런데 얘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상태죠. 자, 여러분한테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을 물어볼 거예요.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케이스 세 번째로 가볼게요. 자, 케이스 세 번째는 이제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한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서 얘가 다른 하나의 직선은 평행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자, 어느 두 직선만 평행. 아, 얘는 두 직선만 평행하는 경우로 해봅시다. 자, 세 직선이 평행하는 경우는 따로 가니까 자, 두 직선만 평행하는 경우. 자, 어느 두 직선만. 자, 어느 두 직선만 평행하는 경우. 그럼 이제 상황은 이렇게 나타나고, 자, 여기서 살펴볼 거는 만약에 L1하고, 자, L2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L3인데, 자, L1과 L2의 기울기, 자, 얘를 갖다가 M1이고, 자, M2고, 자, M3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 자체가 M1하고, M2가 기울기가 어떻게 있어요? 같겠죠.
같고, 자,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자, L1과 L2의 기울기는 같고, M3는 다르다. M1과 M2의 기울기는 같고, 그렇죠. 두 개의 기울기만 같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면 자체를 몇 개의 평면으로 나누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누고 있죠. 6개 평면으로. 자, 그래서, 자, 6개로 나눈다. 자, 하나의 평면을 6개로 나눈다. 자, 세 번째, 얘는 삼각형을 얘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죠. 삼각형. 자, 케이스 네 번째로 갑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케이스 네 번째는, 자, 모두 평행한 경우죠. 모두 평행한 경우입니다. 자, 얘가, 자, 이렇게 평행해요. 자, L1, L2. 자, L3인데, 얘의 기울기가 모두 평행하니까,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 자, 세 직선이, 자, 모두 평행. 그럼 얘는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M1, M2, M3가 전부 평행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자, 얘는 몇 개의 평면으로 이 세 직선이 몇 개의 평면으로 나누냐는 하나의 평면, 두 개의 평면, 세 개, 네 개의 평면으로 나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자, 직선은 무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도 나눠지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얘로 가르면 직선은 무한이기 때문에 자, 이 평면과 이 평면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몇 개의 평면이냐? 네 개의 평면으로 나눠진다. 네 개. 자, 한 평면을 네 개로 나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 삼각형이 얘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케이스 2번, 3번, 4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너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 지금 기울기가 모두 다르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나 또는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나 또는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 개의 직선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서 자, 얘하고 얘를 다 체크해야 되지만 일단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른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고 자, 세 직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자, 어느 두 직선의 기울기만 같고 한 직선은 다르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러면 두 직선이 같은 경우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자, 같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 이거하고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또는 우리가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한 평면을 나누는 자, 그 영역 자체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 자, 이 같은 경우는 7개를 만들기 때문에 딱 하나로 존재하겠죠. 자, 이 경우 하나만 7개로 만들어요. 그러면 자, 세 직선이 위치했을 때 한 평면을 갖다가 여러분 한 평면을 갖다가 가장 많은 최대의 평면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7개밖에 안 되겠죠. 보다시피 7개, 6개, 4개이기 때문에 자, 최대의 한 평면을 최대의 개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울기가 다르고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상황인데 자, 6개의 평면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우리가 6개의 평면으로 나눈다고 하면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르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나 또는 어느 두 직선만 기울기가 똑같은 경우죠. 하지만 4개의 평면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모두 세 직선의 기울기가 같은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수학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048번을 보시면 돼요.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듯이 자, 한 점에서 모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체크해 봅시다. 근데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려면 자, 얘네 기울기가 모두 달라야 되겠죠. 그럼 일단 얘하고 얘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기울기도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자, 얘가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그래서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자, 얘하고 얘의 교점이 얘를 지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는 지금 마이너스 x하고 y는 x 마이너스 2가 교점 연립을 하겠습니다.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자, 이 x는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자, 연립을 하시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가 돼서 x는 얼마다? 1이다. 그럼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여기에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또 다른 직선, 자, 기울기를 모른 상태로 이 직선이 지나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집어넣읍시다. 자, 마이너스 1, 자,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얼마 나오냐 했더니 A가 마이너스 3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자, 모두 평행한 상황, 이 상황도 삼각형 만들지 않지만 이 상황은 존재하지 않겠죠. 일단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어느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고 다른 하나의 직선은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얘의 직선이 이거하고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A가 여기서 뭐 나오냐면, 자, 여러분 A가 지금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Y는 마이너스 X에 Y는 지금 X 플러스,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같은데 나머지 한 직선은 다르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 직선만 평행한 거죠. 만약에 A가 지금 1이라고 한다면, 자, Y는 지금 마이너스 X 기울기는 다를 것이고, 뒤에 있는 이거 X 플러스 2하고, 자, Y는 X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같으니까 어느 두 직선만 평행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1 상황도 당연히 삼각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값은 지금 여기 마이너스 3하고, 자, 얘 값하고 얘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합하면, 자,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050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50번은. 자, 1050번은 서로 다른 세 직선이 나와 있는데요. 걔가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 얘가 좌표 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질 때요. 4개의 영역. 아, 그럼 기억나십니까? 자, 4개의 영역으로 나눌 때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자,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였어. 세 직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죠. 자, 세 직선이 모두 이렇게 평행한 상황. 아, 그럼 세 직선이 모두 같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세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했겠죠. 자,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세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는 아니겠죠. 자, 여기 뒤에 있는, 자, 상수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자, 세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는 평행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그러면 기울기의 b가 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라고 하면 1분의 1하고 우리가, 자, b분의 1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지금 a, b가 뭐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하고 얘도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의 b 2분의 1. 그 다음에 1분의 b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x자로 곱하면 b는 얼마가 된다? 아, 이 b는 1이 되니까, 2b는 1이 되니까 b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2분의 1이니까 a가 얼마가 되냐라고 하면 a가 2가 되겠죠. 또는 이 직선도 기울기의 b가 같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자, 2분의 a 기울기의 b입니다. 자, 이거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a가 2 나온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의 합이니까 답이 얼마다? 자, 2분의 5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죠.